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 측이 제시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 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의 취소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 테마주의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투자한 사람 10명 중 9명은 개인 투자자로 조사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경협 테마주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만큼 신중한 판단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약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대부업체 11곳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향후 현장 검사 시 채무 상환금의 과오 납부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민간위원 3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 판정은 한두 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어제 현충일을 건너뛴 우리시장, 재개된 우리시장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특히나 2,470선을 뛰어넘는 종가 마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험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호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여름 날씨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정말 후덥지근하고 이제 좀 공기도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6월 12일까지 정상회담이 하루하루 앞당겨 올수록 그에 맞는 또 이슈가 시장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의미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파생의 영향이 좀 큽니다. 최근에 파생 쪽에서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골고루 이런 그 호재가 약간 뒤섞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역시 파생의 힘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에서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은 가져가는 건 좀 그렇고요. 30% 정도, 그 정도 비중만 유지하면서 적당히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상승이 추세적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적인 접근으로 현재 투자에 좀 임하셔라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뭐 코인에 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보는 연구원님입니다. 어휘연의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네, 연구원님. 네,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량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과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기는 이제 조급함에 섣불리 매매를 좀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 이제 잦은 매매로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기 그냥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좀 관찰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또 분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각 코인에 관한 특징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확인할게요. 끝자리 9300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합니다. LB세미콘을 매수가 7,050원에 비중 4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먼저 LB세미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6% 넘게 밀렸고요. 5,2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LB세미콘 최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인데요. 자, 추세는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네, LB세미콘 적정 주가는 7,100원, 비교값은 0.75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이제 그 BTS 방탄소년단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추세는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최근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테마에 맞물려서 급등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추세로는 중기와 단기 모두 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오늘장도 16% 넘게 빠졌고 전일 장에서도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에 이제 8,20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그 높은 높은 종가에서 좀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확실하다,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7,05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추격 매수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갔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날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위험한 매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테마가 만약에 중장기적인 테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하면은 언젠가 기다리면은 본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테마는 그런 테마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방탄소년단 관련, 빌보드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순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주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하거나 눌림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향후에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계속 따라잡는 매매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단기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더 빠지면은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냥 끝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했을 때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위든 아래든 정리를 해주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을 다시 접근하더라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비중을 좀 작게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에 소액으로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최근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엮인 테마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고점에서 물리신 부분도 있고 이런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유하신다면은 꽤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정리하시고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6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성신 양회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7,200원의 비중을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성신 양회는요, 5% 넘게 밀렸고요. 14,1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성신 양회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 이후에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성신양의 적정 주가는 28,000원, 비교값은 0.51,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금속 광물 업종이 몇 개 종목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주이기 때문에 최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이제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21선은 유지가 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추세로 봐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로 좀 테마로 묶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워낙 또 매수가가 17,200원, 최근의 고점이 18,750원인데 그 아랫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전문가님? 네, 단기로만 짧게 보시고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반등하면 마이너스 5%,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정리 후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벌써 15%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할 상황은 아니고요.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2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요. 지금 거의 18,750원이 고점인데요.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40%니까 굉장히 많죠. 상당히 위험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저점에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면은 추가로 더 상승하면은 끌고 가고요.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의 특성이 지금 뉴스로 이미 폭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의 출렁임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폭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한 것이 없고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큰 변동 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5,000원대의 주가가 18,000원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20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단기로 짧게 보고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확률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확률을 따졌을 때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익을 따졌을 때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폭등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크게 더 강하게 많이 가기는 힘들지만 하락했을 때는 엄청난 낙폭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고요. 그리고 단기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성신양해에 대한 부분도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대응 방법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하시어라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5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BH를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4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보유 의견 여쭤보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의 BH는요, 2.12% 상승하면서 28,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BH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 보이는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BH 적정 주가 13,900원, 비교값은 2.08,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애플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인지가 되고 있고, 애플이 좋은 주가 흐름 보이면서 같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중기 추세 보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아래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이때 5월 중순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중기도 상승,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은 만큼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상승 추세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는 28,900원이지만 최근에 29,600원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주가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27,0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익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적당히 매도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사실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매수 후에 흐름이 좋고요. 운도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따라잡았을 때는 역시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익 구간이니까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나왔었고요. BH가 특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따져본다고 하면 역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라든지 이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계에 온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추세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애플의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너무 추격 매수하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7,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직전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따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고요. 사실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눌림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 기대해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2,050원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 주가가 14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간다고 해도 크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최근까지 워낙 강하게 가서 그렇지 혹시라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 온다고 하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좀 불안한 흐름이 나왔었죠. 아이폰 X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불안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업 흐름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가의 흐름, 애플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요. 한국 시장도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흐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계에 온 듯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던가요. 일단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의 가격적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이후에 좀 지켜보시다가 확실한 조정과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매수가 33,000원의 비중은 3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올 바이오파마는요, 2.11% 상승하면서 3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적정 주가는 4,000원, 비교값 7.85,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정 주가는 1년 전부터 이제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제 초저 이때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좀 이제 장기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제 중기 추세는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도 상승인데 중기와 단기 모두 이제 가격적인 거는 상승이지만 거의 뭐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에 대한 흐름 추세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33,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 좀 반등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역시 종목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죠. 그런데 흐름이 좋았다가 그 긴 행보 끝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역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3,000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하락했을 때는 그 정도만 적당히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문제점은 역시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고점 기록 후에 긴 행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 행보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수를 하시려고 했다면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정도 121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종의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조정을 다시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다면 조금 더 편안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업종의 흐름이 지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업종이 강하게 탄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고점을 다시 뚫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역시 종목 자체적으로 뭔가 큰 호재가 나오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뭔가 확실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업종의 강한 상승이나 아니면은 종목의 호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면은 단기에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 부분에서 지금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불안감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업종이 꺾이는 흐름, 특히 업종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별 종목들별로 물론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고점을 기록하고 이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수 자체도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후에 하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더 하락하면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앞으로 반등을 좀 잘 노려서 그때 좀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의 매도 의견이고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추세적으로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한올바이오파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78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유한양행을 매수가 24만 3,500원의 비중은 30%,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유한양행은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22만 6,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유한양행 적정주가 22만 1,300원, 비교값 1.02, 현재가하고 적정주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과 급락이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보다는 일단은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과 이틀 전에 장에서 꽤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좀 가격대가 크게 밀린 상황인데요. 지금의 매수가가 일단은 24만 3,000원대다 보니까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 같은 경우 장기 보유 의견 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유한양행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고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역시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 이런 기업들을 사실 장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의약품 업종이 흐름 자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속한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하는 건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투자는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약간 매수가가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4만 3,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또 역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투자자들이 상승을 할 때 따라잡는 건 좋아하는데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고요. 눌림목 21선 이탈했죠.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기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반등이 나올 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런 패턴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흐름이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긴 추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이 고점이 2016년입니다.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의약품 업종을 보여드려 볼까요? 의약품 업종을 보시면은 역시 2016년에 고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뚫어줬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돌파를 했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흐름을 보면은 업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업종의 흐름보다 훨씬 약한데 단기의 흐름은 따라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업종이 꺾였을 때는 훨씬 더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유한양행을 중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업종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더 훨씬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업종이 꺾였을 때는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 보유보다는 일단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더군다나 매수가 자체가 약간 단기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대응 전략,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나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63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살로메드를 매수가 18,880원에 비중은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살로메드는요, 오늘은 16% 넘게 급등하면서 17,9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린 이후에 오늘장이 좀 크게 올라왔거든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셀로메드 종목 적정 주가는 8,000원, 비교값은 2.24,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아래쪽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일단 오늘도 가격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형성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이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후 또 이제 내일의 또 종가에 따라서 언제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또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 상승 추세 전후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일단 셀루메드 같은 경우 18,000원대, 거의 19,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장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빠르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 흐름은 괜찮고요. 사실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끌고 와도 되는데 매수 후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마이너스 22% 정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면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에 정리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락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또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50%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죠. 어쨌든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800원이죠. 그래서 19,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매수가를 보면은 역시 고점 기록 이후에 21선을 이탈하고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적절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락했을 때 사실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가는 정해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홀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 넘게 하락했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단기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이 많고 그리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 크기가 낙폭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이렇게 그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정리를 하고요. 조정을 받으면 다시 아래에서 한번 또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뉴스로 급등을 했었죠. 고올이식제 관련 FDA 승인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급등을 하고 이날이었죠. 최대 주주자 그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각했어요. 자기 지분을 전부 매각했는데 사실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물론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면은 굳이 매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간간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만한 그런 기업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흐름이 꺾인다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이오나 관련 업종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업종의 흐름이나 관련한 기업들의 흐름이 꺾인다고 하면은 관련한 종목들도 대부분 약한 흐름을 보이고 기업들별로 간간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중장적인 상승 추세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일단 그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매수 후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본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여기서 다시 급락하거나 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다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매수가 가까이 조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으로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 좀 주력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27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스템을 매수가 5,220원의 비중은 50% 손절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오스템은요, 2.63% 상승하면서 5,08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오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 추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오스템 적정 주가는 13,000원, 비교값은 0.39.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적으로는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갑자기 좀 이제 이상 반등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22 이동평균선을 크게 돌파한 그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좀 빠르게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 21선과 그리고 지금 60일선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21선 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5,080원.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5,220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근처까지 최근의 상승으로 좀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고생하셨는데요. 일단 본전 근처까지 왔으니까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0원이면은 이 정도인데요. 매수할 당시는 가격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GM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관망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했더라도 손절을 짧게 보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홀딩 하시다가 30%가 넘게 하락했다가 이제 겨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 폭이 작지 않죠. 그랬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단기에 기아차나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영향도 받았는데요.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중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중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이렇게 본전이 왔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는 생각이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5% 대응 후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생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대응에 대한 부분과 본전 근처라면은 일단 매도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오늘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오늘은요,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규로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29,000원에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은 소폭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신규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여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한 종목이 담겨 있어서 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담겨 있었던 코덱스 인버스와 대성 창투는 여전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도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인버스는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반등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변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나 또 기관의 매수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인 흐름에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 지수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전망은 여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6,05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5,900원에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가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5,800원이 됐을 때는 일단 손절 후에
향후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다시 그걸 결정할 생각이고요. 인버스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기준대로 그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죠.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할 생각으로 여전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에 일단 정리를 해주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한 번쯤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죠. 사실 엑스레이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상승이 컸어요.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을 한 상태고요. 29,000원에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짧게 노리는 전략이고요. 하락하면 28,000원에 추가를 해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그 포트를 구성해놓고 끌고 가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현물 매매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로 편입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도와주셨고요. 이들 종목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도 많은 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 오늘장이 28,400원에 지금 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29,000원에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신규주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셨고요. 상장 후 급등 이후 곧바로 조정받는 현재 흐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반등하면 단기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 시는 2차 28,000원의 추가 이후에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을 10% 대응 예정이시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교육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SEC 위원장이 ICO 토큰의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소식 모두 일단 좀 호재성 뉴스가 될 수도 있을 듯한 이슈인데요.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좀 연구원님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ICO 토큰은 이제 증권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암호화폐 때문에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업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공개해서 이제 주식으로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이 최근 선호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는 엄격한 룰을 따라야 되고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의 보호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분별하게 코인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ICO 토큰이 이제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일단 그 코인 발행에 좀 이제 제동을 걸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서서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그 코인이 과연 증권에 해당이 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증권이 된다면
이 거래소들도 규정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SEC 관련해서는 이더리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앞으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대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거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난 시간에 이제 SB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인지를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끼칠 영향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슈 시간을 좀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시세도 살펴볼 텐데요. 기준으로는 보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다른 가격들을 좀 파생돼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830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1시간 봉으로 보면 조금 이제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 폭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제 섣불리 따라잡기를 했다가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그 매수 기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면서, 매수 기준이 오면 마치 그 주식에서 낚시하듯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관련돼서 이전에는 워낙 또 시세도 빠르고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그때 좀 매매를 잦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루한 것보다는 자신의 손실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기다리시는 그 가격대 꼭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드렸고, 이어서 오늘 좀 배워볼 내용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런 큰 분류를 해서 좀 특징들을 더 잡아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코인을 또 어떤 거래소에서 많이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정 거래소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위든 아래든 발생을 하면 다른 거래소들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인보다는 이제 시가총액 50위권 밑에 그런 알트코인들이 좀 두드러졌고, 일단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평택촌은 이제 테마주 매매 기법 중에서 1등주와 2등주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정 테마가 있으면 가장 상승률이 좋고 움직임이 활발한 게 이제 1등주인데, 그 1등주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로 이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2등주를 차라리 매매를 하면서 1등주를 참고를 하자. 이게 이제 그 매매 기법의 핵심인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 거래소의 이제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단타 매매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본인이 매매할 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 상위 3개 정도의 거래소를 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9시에는 이제 한국, 홍콩, 일본의 거래소가 개장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좀 거래가 좀 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같은 경우는 신규로 코인이 된 신규 상장된 그런 코인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또 있고, 그리고 밤 9시는 미국이나 유럽계 쪽에 있는 거래소들이 조금 거래량이 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그런 거래소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저 거래소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이 거래소도 조만간 움직임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그 거래소 내에서만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그 코인들을 좀 어느 거래소에서 많이 되고 있는지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이제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특별한 코인을 빼고는 큰 이제 움직임은 없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 그리고 이더리움도 OKX. 여기서 바이낸스는 이제 홍콩계 그리고 OKX는 뭐 중국계 뭐 이게 또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후오비도 이제 좀 중국계 거래소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로 일단 인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코인마다 어떠한 국가 그리고 어떠한 거래소에서 좀 선호하는지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중국계 거래소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었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한 그런 코인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매매라는 거는 이제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그런 주식 암호화폐 테마주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래소별로 어떤 코인이 거래량이 많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에는 어떤 테마주들이 있는지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